1945년 12월 31일에 서울운동장에서 반탁 걸게 할 때가 내가 직접 주모자인데 29일 날 밤에 해가지고 30일 하루 사이에 해가지고 저는 서울운동장의 동대문 뒷산에까지 꽉 차게 모였으니까 그리고 서울 시내 상점들이 대부분 다 문 닫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무슨 어느 조직을 통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감정이 우리가 독립돼가지고 이젠 독립된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지 뭐. 그러나 거센 반탁의 목소리에 묻혀 정작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안에 주목한 이는 드물었다. 결정안의 요지는 먼저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하고 신탁통치 여부는 임시정부가 미소 공의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승만, 김구, 그리고 김규식은 당시 우익의 세 영수로 불렸으나 신탁통치와 앞으로 건설할 나라에 대한 구상은 크게 달랐다. 한민당을 지지 기반으로 한 이승만은 신탁통치 결사 반대와 완전 독립을 주장했다. 임정 주석으로 명망이 높았던 김구는 반탁과 임정 중심의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그러나 김규식은 처음에는 반탁이었으나 삼상회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먼저 임시정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다음에 미소공의가 한국 임시정부와 상의해가지고 신탁통치 방안을 만들기로 한 것이죠. 김규식은 바로 요 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착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시급히 임시정부를 만들어야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통일 독립정부를 세워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탁통치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 반대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연합국익을 우리한테 강요할 수 있겠느냐. 임시정부가 철저하게 그걸 반대하고 나서자.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어요. 46년 2월 미 군정은 민주의원을 결성했다. 민주의원은 미소공동위원회에 참가하는 정치단체였다. 그러나 좌익의 불참으로 우익만의 반쪽기관이 됐다. 의장은 이승만이었고 김구와 함께 김규식은 부의장으로 참여했다. 한반도 문제를 소련과의 협의로 해결하려 했던 미 군정은 소련과도 협의가 가능한 합리적인 정치인 김규식에 주목했다. 그리고 미소공동위원회가 덕수궁에서 열렸다.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미국은 반소, 반탁을 주장하는 이승만이 전면에 등장하는 것을 꺼렸다. 그 결과 김규식이 민주의원 의장 대리로 등장했다. 김규식은 미소 공의회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었다. 미소 공동위원회는 그의 목적과 사명이 가급적 원만히 성공될 줄로 기대하며 믿는 바이다. 이는 반드시 성공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민족 전체에 큰 낭망을 줄 것이다. 미소 공의 본회담의 주요 의제는 임시정부 수립 문제를 협의할 정당 사회단체를 선정하는 일이었다. 소련 측 대표 스티코프는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배제, 즉 우익 반탁 세력의 배제를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소련의 주장이 민주주의의 원칙인 의사표현의 자유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국의 의견이 충돌한 가운데 미소 양국은 협의 대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무기 휴회를 선언했다. 국민대회를 일으켰다. 우리는 또다시 미국과 소련의 합의가 무산되자 우익단체들은 서울운동장에서 독립전취대회를 열었다. 선거를 실시하자는 이승만 박사의 주장에 따라 세계 여론에 호소했다. 이승만은 미소공의회 휴회를 계기로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에 같은 우익이지만
김규식은 이승만의 단독 정부론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 대지주, 자본가의 이익을 테러로 옹호하면서 민족 분열을 내란으로 하고 극소수의 이익을 위한 정권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가공가증의 음모이다. 지금이야 우리 민족은 통일된 정부를 세워서 공존 번영을 누리느냐, 분열된 전제 정치를 세워 상잔상하게 비운에 빠지느냐 하는 가장 위험한 기로에 서 있다. 우리 인민은 가장 냉정하게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념과 정치적 입장에 따라 갈등의 골이 깊어지던 해방정국. 33년 동안 낯선 땅을 떠돌며 김규식이 간절히 원했던 하나된 나라, 진정한 해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 이곳에 김규식의 셋째 아들이 산다. 김규식의 자식 중 유일하게 생존해 있다. 계세요. 수고하십니다. 아버지는 김규식의 셋째 아들 김진세 씨. 그도 이제 팔순이 가까운 노인이 됐지만 비교적 또렷하게 지난 세월의 기억을 떠올렸다. 중국 망명 시절 중국 대학의 교수였던 아버지는 수입을 모두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냈다. 때문에 생계는 어머니가 삭바느질로 도맡아야 했다. 그의 어릴 적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집을 비웠었다. 그래서 매년에 한 번씩 볼 정도로 이제 그렇게 분수에 외국에 나가 돌아다녔는데, 물론 얘기는 대충 아버지는 나가서 좀 뭐 일하고 계신다 이제 그런 것만 알고 있지 뭐 하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들은 김규식이 직접 타이핑한 영문 이력서를 공개했다. 대학 졸업 후 김규식은 프린스턴 대학의 장학생 자리를 마다하고 스스로 러일 전쟁을 예견한 조국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맞은 한일 합방. 일제는 그에게 일본 대학의 교수 자리를 제의했지만 호주의 중국인들에게 인삼을 팔러 간다는 핑계를 대고 조국을 떠났다. 그러나 장로로 일하던 교회의 환송까지 받고 그가 향한 곳은 호주도 낯익은 미국도 아니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우리 동포들이 가장 많이 살아 무장 투쟁을 벌일 수 있는 곳, 항일 독립운동의 중심인 중국이었다. 아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유품은 바로 그 시절 한 중국 화가가 회갑 때 선물한 김규식의 초상화다. 그림 아래엔 쉴 새 없었던 독립운동의 흔적이 빼곡히 담겨 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가 누릴 수 있었던 안락과 성공을 주저없이 버린 건 오로지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었다. 마지막에 김원봉 등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민족혁명 당원들의 이름이 눈에 띈다. 우의 기자, 반공주의자였지만 김규식은 35년 좌파인 김원봉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만들어 활동한다. 김규식이 항일 무장투쟁에 뛰어든 것은